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기록하며 곳곳에서 많은 축하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이제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죠. 또 동시에 큰 숙제도 남겼습니다. 기생충 신드롬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봉준호를 배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포스트 봉준호를 위해 우리 영화계에 남겨진 과제, 봉준호 감독과 함께 괴물을 제작했던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상식 보셨을 텐데 예측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관왕이 될 정도까지는 솔직히 예측을 못했었고요. 예. 저도 이제 생중계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이 한 개 한 개 늘어나는데 정말 흥분했고 흥미진진했었습니다. 예. 특히 이 작품상과 감독상까지 받을 줄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기생충의 오스카 사관왕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번의 결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막 있는 영화를 기피하는 이제 북미 헐리우드 거대 시장의 벽을 사관왕을 통해서 한 번에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외국어 영화의 진출이 이전보다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워질 거고 수월해질 거고 그렇다라면은 영화라는 상품의 수출 이상에 우리 영화가 소개되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다라는 점에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리고 봉준호 감독과 이제 한국 영화가 늦었지만 좀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도 1인치 장벽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생충 한편으로 그동안 콧대 세던 자부심 부리던 헐리우드가 외국 영화에 대해서 빗장을 많이 풀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기생충이 이제 약 3,300만 불 정도의 성적을 올리면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게 좀 대폭 늘어날 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자막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을 거의 안 보는 그런 분위기의 영화 관객들이 뭔가 이제 새롭게 좀 적응하는 어떤 좀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주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기생충 전에도 우리 영화를, 한국 영화를 사랑한 전 세계 영화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연히 이 기생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네, 그렇겠죠. 예. 예. 자, 근데 봉준호 감독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도 같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에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고 한 청와대와 문체부가 합작으로 아마 만들었다고 여겨지는 이제 그런 문건들이 발견이 됐었죠. 예. 예, 그때 이제 당시 문학의 좌파 문화인 좌파 콘텐츠를 이제 줄이고 우파 콘텐츠를 양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었는데 예. 이제 거기에 많은 문화인들의 명단도 있었지만 이제 문제 영화로 3편이 거론됐었습니다. 예. 효자동이 발사라는 영화는 국가 권력의 몰인정성을 부각시켰다. 예.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A는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다. 예. 그리고 영화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이 영화들이 바로 국민의식을 작영화로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CJ, SK 등 대기업 영화 자본과 협력해서 투자 방향을 긍정적 우파로 선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예. 21세기에 좌파 영화다 이런 말이 버젓이 자료에 올라가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CJ 임미경 부회장도 고초를 겪었고 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칸 영화제 수상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트라우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 다시 회자되는 게 DJ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다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좌파 영화라고 낙인 찍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거론된 이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의 정부 시기에
사실은 한국 영화가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그 시점이 바로 그 봉준호 감독이 데뷔를 했던 20년 전에 데뷔했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검열 제도가 철폐되고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데 그 검열 제도가 있었던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은밀하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존재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영화는 뭐 그 북한을 미화한 영화다. 뭐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이 권력을 비방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뭐 삭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야흐로 이제 98년도에 국민의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그러니까 완전 등급제로 실현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 국민의 정부가 이 영화진흥기구를 출범시키고 그 영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재능 있는 영화인들과 중소제작사와 배급사가 러쉬를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한국 영화의 붐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이 데뷔하는 플란다제의 개라는 영화도 이제 그 당시 성공했던 영화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당시에 뭐 쉬리라든지 접속이라든지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뭐 친구, 여고괴담, 주유소수 격사고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그때 이제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자체는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투자사와 제작사가 이렇게 환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 결과도 그랬고. 예.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이 영화계의 분위기가 제작사의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존중이 되고 그래서 이 중소투자 배급사들도 그런 영화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저는 그게 바로 아까도 소개된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에서 밝혔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조적이다. 이런 취지가 바로 살았던 시기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래서 바로 봉준호 감독이 데뷔를 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의 어떤 가슴에 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0년대 초반 이때 한국 영화가 가장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작가들, 감독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당시에 이제 이 흥행 감독님들도 많았고 봉준호 감독 이외에도 이창동 감독, 박찬욱 감독, 홍상수 감독, 김기덕 감독, 임상수 감독, 김지훈 감독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대표작들이 다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의 국제적인 평가도 위상도 높아지죠. 예. 이제 유럽의 3대 영화제에 가서 정말 이렇게 초청도 정말 여러 차례 받고 많은 영화들이 받고 수상도 하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전성기를 이루게 된 시기였었던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이 뒤를 잇는 신의 감독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10여 년 한국 영화의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10여 년 동안에 좀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게 이제 산업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뭐 극장 부분이 뭐 저희가 알다시피 CGV, 롯데, 메가박스 3개 체인이 극장 매출의 9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배급 부분은 이 극장 체인 3대 기업을 포함해서 5개 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예. 그래서 이런 상영 부분과 이 투자 배급 부분 두 개를 과점하는 이 회사들이 한국 영화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죠. 예. 이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선호하는 종류의 영화들은 이제 블록버스터입니다. 예. 관객 흡입력이 절대적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스타 배우와 스타 감독이 나오는 이제 대작 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대작 영화들에는 사실 신인 감독들이 선택될 확률이 낮고 그렇겠죠. 예. 예, 그리고 신인 감독들의 이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영화들 이런 것들의 기회가 점점 사라져 왔던 거죠. 그럼 일각에서 지적되는 CJ, 롯데 등 재벌 자본의 한국 영화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뒤를 잇는 신예들이 나올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 투자 배급사 또 중소 제작사 그리고 이제 영화인들이
바로 그 개인적인 창의성 같은 것들을 존중해갖고 좀 위험하지만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를 다시 좀 회복을 좀 해야 된다.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필요로 한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어쨌든 그 최근 10여 년 동안의 MB 박근혜 정권 사이에 사실 영화 지원 정책이라는 것들이 온전하지가 못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새 정부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새 정부도 아직은 하여간 이 영화 부분의 재생과 관련해 갖고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봉준호 감독의 어떤 소망 같은 것들을 이제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그 창의성 같은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환경을 빨리 신속하게 회복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봉준호 감독이랑 수상 직후에 뭐 통화나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그 사실은 각본상 받은 것도 참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예. 제가 국제영화상 분명히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 그 상을 받자마자 이제 축하 문자를 막 썼어요. 예. 근데 이 시상식을 보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어리버리 늦어지다 보니 감독상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문자를 바꾸게 됐죠. 예. 그래서 감독상 그 수상 상황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상황을 다 보고 문자를 써서 보냈는데 바로 이어서 또 작품상까지 받아왔고 또 한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문자가 아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자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답신이 왔는데 이제 조용한 인상을 되찾기 위해서 애써보겠습니다. 뭐 이런 답신이 그렇군요. 예. 뭐 축제는 끝이 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많은 영화인들이 봉준호 감독과 작업했던 영화인들이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하던데 사실은 감독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같이 한 사람들이 다들 연기자도 그렇고 칭찬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저랑 영화 한 편을 하기로 했을 때 이제 저한테 제시했던 게 이제 괴물을 만들자고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괴수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국내 CG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거고 또 국내에서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진 스태프들이 뭐 전무하던 시절이었었죠.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봉준호 감독하고 준비하던 기간이 있어갖고 또 젊었을 때 모습도 보면서 봉 감독이 하겠다면은 뭐 이게 해낸 사람이야라는 신뢰감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 괴물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봉 감독에 대해서 그런 잘 몰랐던 사람들 그런 영화인들은 사실은 좀 미친 짓이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의심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알게 됐죠. 곧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봉 감독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CG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공부를 했었고 수년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 국내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그 감독을 하면서도 CG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제가 아주 팍팍 느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괴물 얘기해 주셨으니까 과거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서 괴물 만들 때 예산 문제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요즘은 CG 기술들이 이제 한국 영화의 여러 가지 규모나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닌데 당시에는 CG가 뭐 제작비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던 상황이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 감독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게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CG를 하는 회사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라고 하는 데들이 하는 제작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미국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는 거, 뭐 그런 걸 정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오버차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 감독이 정말 원하고 표현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데에 이 예산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게 압박을 많이 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공 감독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요.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아카데미 수상으로 나서 전도연 씨가 또 축하 인사를 하면서 이제 나도 아카데미를 꿈꿀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영화가 당면한 과제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약하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아마 한국 영화인들이 좀 자신감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아마 많은 컨택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봉 감독 사관왕이 이제 뭐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특히 한국 영화계의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다시 한번 좀 한국 영화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어떤 부분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가 좀,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최용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